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연애를 했다면 그 상대에게 끌리는 혹은 끌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모나 성격?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는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연애를 반복해 왔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대를 자신과 잘 맞아서 호감이 생겨서 만난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을 채워줘서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행한 연애를 만드는 내면의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욕구를 부모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내면의 결핍을 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30살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아버지는 이 A씨가 어릴 때 외도를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A씨는 다른 여느 아버지들처럼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주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아버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져 주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A씨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기대는 좌절되었고 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오랫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갖고 자란 A는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좌절과 슬픔 또 불안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고 당시 좌절되었던 욕구를 누군가를 만나면서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는 외적인 부분에서도 또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사람에게 감정이 요동을 쳤던 겁니다. 이때 자신이 과거에 원했던 하지만 충족되지 않았던 아빠의 어떤 상을 투영하게 되는데요. 그 영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크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나보다 훨씬 컸던 아빠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강인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단호하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기력했던 아빠가 싫었기 때문이죠.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혹은 돈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바라게 됩니다. 이는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아빠에 대한 모습에서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습들은 A씨가 과거에 바랬던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자상하고 세심한 아빠의 상을 원했다면 앞서의 A씨와는 다른 모습들을 원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영역들은 한두 가지만 크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능력은 딱히 없지만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능력도 성격도 별로지만 덩치만 큰 것에 끌리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결핍을 가장 크게 느끼는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주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일단 과거의 그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일종의 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이 안에는 과거와는 다른 결말을 맺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무력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아버지를 두었던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또다시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을 이번에는 해소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김혜남 선생님의 책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이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때의 아버지가 싫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내가 그때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고 싶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인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 혹은 그러한 결핍이 채워질 거란 기대가 생길 때 우리는 강한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를 향한 강한 호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면의 결핍을 채워주는 상대와의 연애가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또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결핍이 심할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채워지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정작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세심하고 연락이 잘 되는 남자를 원하면서 내면의 결핍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 나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되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덩치는 매우 크고 피지컬은 매우 좋지만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갖추지 않아서 불만족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연애를 해도 어린 시절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죠. 이는 왜냐하면 몸이 자랐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발전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데 내가 변화할 수 있을 거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불행한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내면의 결핍을 채워주는
채워주는 듯한 사람에게만 끌리고 그들과 연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음에서 감정 요동친다고 해서 상대를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결핍이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은 과거의 연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왜 상대에게 흔들렸나요? 두 번째, 상대와의 연애는 편하고 즐거웠나요? 세 번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정말 맞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만약 이때 상대에게 흔들린 이유가 내가 어렸을 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해주기 때문이고, 하지만 상대와의 연애가 불편하고 불안했고 또 상대와 맞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면 이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연애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상대가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크게 흔들려서 연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의 이야기의 주인공과 비슷하다면 이제는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연애를 할 권리가 있고 연애를 하면서 더 즐거워야지 더 불행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연애를 좀 더 잘하고 즐거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봅시다. 첫 번째는 나의 채워지지 않은 결핍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결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바랬지만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따뜻한 관심? 혹은 힘들 때 지켜주는 것? 혹은 자유? 두 번째, 그러한 결핍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은가요? 두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결핍과 관련된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채워주기입니다. 과거에 채워주지 못한 욕구를 가진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그때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이 많았다라고 시작하는 말들을 써주세요. 이를 통해서 이 결핍과 관련된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어려우면 맨디쌤을 찾아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내가 앞으로 너의 결핍을 채워줄게 라는 말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스스로도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직 상대로부터, 특히 이성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 진짜 이상형을 파악해보세요. 이러한 결핍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들과 맞고 또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완전하게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도 기존의 연애를 통해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보자면 과거의 연애에서 너무 힘들고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평가를 했나요? 진짜 이상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적고 좋게 판단한 모습을 많이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자, 앞선 1에서 3단계를 다 잘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반복해서 진행한 불행한 연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연애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결핍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